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치과 공포가 많이 심하셔서 치료를 미루다 이제 결국에는 안 되니까요. 식사를 제대로 하고 싶으셔서 큰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시고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렸냐,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도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실제 치료 술식이나 치료 관련된 건 맞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수면 치료, 수면 임플란트라는 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환자분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위는 아예 이가 전부 이미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고, 아래쪽 몇 개 남아 있지만 마찬가지로 요거는 거의 솟구쳐 올라와 있고, 송곳니 남아 있는 것만 그래도 한 번쯤 조금 더 남겨볼만 했으나 어차피 두 개 이렇게 애매하게 중간에 그렇다고 아주 튼튼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먼저 그냥 위처럼 같이 한꺼번에 해결을 하길 원하셔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위아래 다 임플란트 치아로 회복을 해드리게 되는 케이스셨는데, 이 환자분도 문제는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치과 공포.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치과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예 치과 문턱을 넘기조차 힘들게 공포가 진짜 말 그대로 치과 공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공포가 심하신 분들도 있고, 치아가 한두 개가 아니고 원래 정상적인 치아 개수로 따지면 28개라는 치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조금 문제 생기고 그거를 치과가 무섭고 시간이 없고 아유 비용이 비싼데 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씩 미루시다 보면 하나 두 개 정도 이랬을 때는 처음에는 어지간히 식사도 문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 두 개만 문제 생겼던 게 더 늘어나게 되고, 오른쪽이 문제 생겼던 게 이제 왼쪽도 또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공포가 심하든 어쩌든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니까 치과를 오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치과 공포가 많이 심하셔서 치료를 미루다 이제 결국에는 안 되니까요. 식사를 제대로 하고 싶으셔서 큰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시고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렸냐,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치과 공포가 워낙에 심하신 분인데다가 이 위아래 치아 전체 치아를 다 회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꽤 길겠죠. 위아래를 한꺼번에 다 하기도 힘드실 거고, 그래서 위아래 두 번에 나눠서 수술을 진행해드리면서 수면 치료를 통해서 진료를 잘 마무리해드렸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는 뼈 상태나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고려돼서 위는 6개를 심어서 이 12개 회복해드렸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6개를 심어서 이 12개를 회복을 해드렸던, 이 치료 개념 안에 이제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는 치료 개념도 들어가는 겁니다. 임플란트 개수를 너무 많이 심지 않고 최소화해서 최대 효과를 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수면 임플란트, 수면 치료라는 개념이 뭐냐, 말 그대로 앞에 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거죠. 약물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수면을 유도하고 그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수면을 한다는 건 환자분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치과의 공포 여타의 그런 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반수면 내지는 좀 약간 깊은 수면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는, 왜 치과 치료를 받아보시면 치료 도중에 이제 의사가 요구를 하게 되죠. 더 크게 벌리세요, 담으세요, 하세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 그 정도 상태의 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환자분들은 그 정도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무섭고 뭐하고 느끼고 이런 게 없으신 거죠. 그래서 특히 치과 공포가 심하신 분들은 수면 치료를 잘 활용을 하면 좋다. 그러면 무조건 또 치과 공포 심한 환자들 말고 수면 치료가 어떤 경우에 잘 쓰이면 좋냐, 방금 이 환자분 사례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큰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러니까 공포를 떠나서. 근데 이 힘듦의 부분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환자분들이 깨고 나서 그런 힘든 과정을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진료를 진행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 이렇게 큰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수면이 잘 유도된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도중에 뭐 물이 많이 고여서 힘들어 하시거나 알을 오래 벌리고 하셔서 턱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진료 시간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수면이 유도되어 있는 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수술을 마무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시간이 걸리는 환자분들, 이 많이 힘들까봐 걱정이 되셨던 환자분들도 수면 진료를 하면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치과 진료 중에 많이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개긴. 입안에 물이 고이거나 물을 빠는 기구가 저 깊은 곳 근처에만 가도 이렇게 자꾸 구토 반사가 나오시는 분들, 심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출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막 전신질환이 심하신 분들도 또한 장시간의 치료, 큰 치료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출혈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면이 유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수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질환 관련, 특히나 이제 출혈이나 수술 중에 힘듦이 걱정되는 분들도 수면 진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최대한 부드럽게 잘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도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 수면 약이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기 최소 이제 치과 쪽 같은 경우는 최소 3시간 이상, 한 5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를 유지를 당연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나고 잠이 깬 상태라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살짝 어지러워하거나 잠이 좀 덜 깨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병원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꼭 혼자 오시지 말고 보호자분을 꼭 대동을 하고 같이 오시면 좋고, 당연히 운전, 자가 운전하고 오시면 안 되겠죠. 오실 때는 괜찮지만 가실 때 그런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자가 운전,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꼭 같이 보호자분을 대동하셔서 돌아가실 때는 그 보호자분이 운전을 하시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자 동반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보통 수면 진료를 원하실 땐 여러 가지 체크 사항 중에 특별하게 또 신경 써서 체크하는 사항이 뭐냐면, 수면제나 안정제, 이런 신경 안정제, 이런 비슷한 것들을 장기간 복용했냐 안 했냐 유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수면제를 조금 장기를 복용해봤거나 주기적으로 좀 드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수면제 약이 조금 잘 들었다가도 똑같은 동일한 약으로 너무 자주 드시게 되면 나중에는 수면제 효과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우 아니고서는 수면제를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복용을 가급적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 이 수면 유도하는 약제도 말 그대로 수면을 유도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우리가 흔하게 처방받아서 드실 수 있는 수면제보다는 강도가 셉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정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수면 유도하는 이 약 자체가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꼭 병원에 가셔서 의료진들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몇 가지 사항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수면 유도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큰 치과 진료, 임플란트 수술도 잘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이 포인트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너무 어려워하거나 걱정만 하지 마시고 와서 상담을 잘 받아보시면 여러 가지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면 진료, 수면 임플란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